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 마지막에 쌤 그림 하나 그렸던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물 속에서 어떤 물체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물 속에서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물체에 대해서 어떤 임의한 부분에 작용하는 압력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압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 우리가 압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힘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쌤이? 전압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pressure force라고 해요. 다시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전압력을 계산하는 걸 봤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전압력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바로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pressure force예요. 그러니까 전압력은 힘에 대한 부분인데 전체 힘은 어떻게 돼? 압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 F 이퀄 뭐죠? PA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F 이퀄 PA라고 할 때 이 P라고 하는 녀석 말고 이 F라는 힘 자체를 뭐가 된다고? 전압력이라고 한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어진 것 잘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자, 압력 P에다가 우리 A를 곱하는 녀석을 계산하고 F라고 하는 녀석을 계산한 결과 어떻게 됐죠? 감마 HA라고 하는 녀석 기억합니까? 반드시 머릿속으로 기억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P 이퀄 감마 H에서 나왔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기울어진 녀석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썼습니까? 감마 H 바, 그쵸? 다시 말해서 질량 중심의 위치에서의 높이를 갖고 끝을 내는 걸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모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였어요. 자, 선생님 다시 한번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그 그림 자체를 잘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뭐? 프리스페이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따지면 프리스페이스라고 하지만 그 따지면 어떻게 수면으로 따진다면 어떻게 돼? 물로 따진다면 뭐가 돼? 수면이 되겠죠. 자, 물로 따지면 수면이 되는 상태인데 프리스페이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요 뒤쪽에 있는 부분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된다고? 요렇게 선을 하나 건다 그랬죠. 근데 이걸 무슨 축으로 둔다고? 이걸 무슨 축으로 둔다 그랬죠,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Y니까 이거 뭐? X축이라고 둔다 그랬어요. 자, X축이라고 뒀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이거 뭐라고 했죠? 이거는 뭐? Y축이라고 해서 Y축. 기억나나? Y축이라고 했어요, 이거. 자, 이게 Y축인데, 저번 시간에 했던 그림 잘 기억해 보세요. 자, Y축이 되는데, 요 모양 자체에서 우리가 여기에 요 정도의, 요 정도에서 어떤 그 길이를 갖는 녀석을 보자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Y가 되는 상태가 어디냐면 여기 부분이겠죠. 자, 이게 어떻게 돼요? Y축이라고 그랬어요. Y축이라고 그랬고요. 여기 주어진 녀석에서 여기 가운데 있는 지점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바가 되겠죠. 그렇죠? 정중앙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이쪽에 관련되어 있는 이쪽으로 가는 이 축 자체를 무슨 축으로 본다고 쌤이? 바로 Y축으로 본다 그랬어요. 자, 이게 Y축이 X축입니다. 그래서 모양 자체를 잘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얼마 된다고 했죠? 우리가 베타라고 했나요? 저번 시간에 알파라고 했나요? 뭐라고 봤죠? 알파라고 봤습니까? 자, 이번에는 알파라고 봤네요. 자, 이렇게 됐을 때에 선생님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결론 내린 것은 실제로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바로 힘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단순히 여기 있는 질량 중심이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라 여기서 가운데 있는 점이죠. 가운데 있는 점에서 우리가 뭘 한다고 위쪽에 이렇게 수선을 딱 끌어올렸을 때 여기에 주어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된 녀석의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요 녀석 자체를 뭐라고 둔다 했죠, 쌤이? H바라고 했습니다. 자, H바라고 쓸 수 있겠고 이 녀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힘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 곱해지는 녀석이 이렇게 힘이 곱해질 때 힘은 여기에 F가 이렇게 들어갈 줄 아는데 아니라 그랬죠, 쌤이. 지금 이번 시간에 하려고 하는 것은 힘 자체가 여기에 들어가야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전체 이 녀석을 계산했었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YP라고 하는 것 실제 뭐 한다고? 작용되어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에 어디만큼 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출 생각인데요. 여기 만들어져 있는 녀석 자체 이렇게 잡아가지고 위에랑 이렇게 수평 평행하게 이렇게 평행하게 잡을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 잡고요. 자, 뭐라 그랬습니까? 요 안에 있는 녀석을 여기 위에서 볼 때 그 단면적을 여기다 그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단면적 자체를 여기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그린다고 친다면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그림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본다고 쳤을 때 어떤 일부분에 해당하는 DF가 들어가는 녀석을 하나 잡았었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 잡아가지고 그림 자꾸 옆으로 하는 게 좀 삐딱하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나 해보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좁혀놓을게요. 자, 그래서 여기 부분에 뭐가 됩니까? 요 녀석이 단면적 DA였죠. 이 단면적 D에 뭐가 됩니까? F가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녀석 총체로는 F가 되겠지만 이 녀석 들어가는 녀석을 뭐라 했죠, 쌤이? DF라고 하는 힘에 의해서 단면적 뭐가 돼? DA에 작용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압력에 대한 부분을 떠나서 DF를 찾을 때 여기 DA에 들어가는 녀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실제 우리가 여기까지 거리의 중간점도 부분을 잡아서 임의의 점으로 잡았습니다. 그렇죠? 임의의 점으로 잡아서 이렇게 해서 가서 전반적으로 다 삐딱하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걸 우리가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뭐 y라고 뒀습니다. y라고 뒀는데 여기 가운데 있는 요 녀석 자체가 뭐죠? 여기에 질량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녀석이 질량 중심을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여기서 선생님 뭐 했냐면 여기 가운데 요렇게 와서 요 정도쯤 왔을 때에 실제로 위에 뭔가 이렇게 딱 있겠죠? 질량 중심이. 그래서 요 녀석 자체까지 거리를 뭐로 뒀냐면 저번 시간에 y바라고 뒀습니다. y바. 그래서 이까지가 y바라서 질량 중심까지 거리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여기가 F가 딱 들어갈 줄 알았는데 실제 뭐라 했죠? 선생님이 압력 프리즘이라고 하는 걸 그려보면 된다 그랬습니다. 압력 프리즘이라고 하는 걸 그릴 때는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녀석 자체가 어떻게 돼요? 수평으로 작용하는 녀석이 올라갈수록 점점 높이가 어떻다는 얘기가 커지니까 압력도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마 H라고 하는 것은 이게 H가 커질수록 되게 압력이 높아진다 그랬기 때문에 힘이 세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힘이 세진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포인트를 잡아보면 여기에 어딘가에 온다 그랬죠.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높이가 이런 식으로 압력이 뭐가 된다고? 갈수록 왼쪽으로 갈수록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형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나면 요렇게 압력 분포도에 대한 부분을 보면 요거 뭐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압력 프리즘이라고 그랬습니다. 압력 프리즘. 자, 압력 프리즘이라고 하는 걸 놓았을 때 압력 프리즘에 어떻게 됩니까? 정 가운데 도심점 위치에 당연히 들어간다 그랬죠, 힘이. 근데 요걸 보면은 당연히 무게 중심이 어느 쪽이야? 이쪽이 더 기니까 압력이 관련된 P꼴 뭐죠? 감마 H에 관련된 이 녀석 자체가 당연히 어느 쪽으로? 가운데보다는 약간 밑쪽으로 들어가야 정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근처 어딘가에서 뭐가 돼? 바로 힘의 균형, 압력의 균형점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결론은 우리가 봤을 때 뭐라고? 이 근처에 있는 어떤 값으로 뭐한다? 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뭐가 돼? 힘이 딱 작용한다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는 여기다 작용할 줄 알았는데 여기 작용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작용하는 걸 이렇게 해서 연장선을 쫙 꺼본다 이거지. 연장선을 쫙 꺼보고 나면 여기 어딘가에 뭐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연장선 꺼서 아마 여기 어딘가에, 여기 중복되지 않게 쌤 여기다 그린 거예요. 아마 여기 어딘가에 윗면에서 작용하는 어떻게 돼? 전체 합력이 작용하는 그런 위치가 어딘가에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용점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작용점을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잡고요. 이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잡읍시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양쪽을 잡아놓고 요 거리를 뭐로 보자? 요 거리를 우리가 y의 p라고 둡시다. 그러니까 작용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지금 뭐를 관심을 있게 보려고 하냐면 이 작용점을 찾고 싶은 거야. 이게 작용점. 실제로 어디에 이렇게 작용되는지 알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축이라고 하는 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고체육학 들었던 학생들은 알겠지만 바리그논의 정리라고 하는 걸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리그논의 정리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뭐를 바리그논의 정리라고 하냐면 모든 불력, 그러니까 불력의 모멘트 합은 자, 불력의 모멘트,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걸 잡잖아. 그러니까 힘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단지 두 개만 잡고 본다 하더라도, 그죠? 두 개를 잡고 본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힘 F가 이렇게 간다고 봅시다. 힘 F가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 녀석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멘트가 있을 수 있겠죠. 예로 인하여 어떤 중심축이 있을 때 그 모멘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기를 가운데 점을 딱 잡았을 때 이렇게 F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F로 본다 그러면 이 녀석의 불력을 딱 잡으면 어떻게 돼요? Y축 방향 불력이 하나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Y축 방향 불력이 있을 것이고 X축 방향 불력이 있을 거 아니야. 자, 우리가 이런 거는 고체역학 한 사람은 정력학 할 때 되게 많이 했던 내용인데 fx가 이쪽 방향, fy가 이쪽 방향이면 실제 만약에 이 녀석 자체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옆으로 약간 비스듬하다. 얘랑 연장선은 아니다. 연장선은 이렇게 간다 치고요. 약간 비슷하다 그러면 비스듬한 녀석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F에 의해서 뭐가 되죠? 분명히 이 점에 관한 모멘트가 발생할 겁니다. 회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합력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뭐가 됩니까? 불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뭐합니까? 이쪽 방향에 의해서 작용되어지는 이 점에 관한 모멘트가 있을 것이고 이쪽으로 올라가는 이 힘에 의해서 발생하는 뭐가 됩니까? 모멘트가 있겠죠. 이 말 자체에서 불력이라고 하는 이 녀석 두 개예요. 그러니까 불력의 모멘트의 합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이건 뭐하고 같냐면 합력의
합력의 모멘트라고 뜻하 같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뭡니까? 바리그논의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불력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개 있으면 말이야. 이 불력들 가지고 뭐 한다는 거죠? 합력을 만들어 놓으면 이거 불력들에 의해서 모멘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합력은 결론적으로 전체 합력의 뭐 모멘트와 같다. 결국에는 얘가 위쪽으로 돌리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모멘트와 오른쪽으로 당겨서 이쪽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이 녀석의 모멘트의 합은 결과론적으로 이 F 전체 이 두 녀석의 합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멘트와 같다라는 것. 아주 많이 쓰여지는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바리그논 정리죠. 그래서 이 바리그논의 정리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작용되어지는 뭐 어떤 조그마한 힘들이 있겠죠. 그걸 우리 뭐로 본다? DF라고 보면 되겠죠. 조그마한 불력들이에요. 불력. 미지의 한 힘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그마한 불력은 이 F를 다 나누는 거랑 같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그마한 한 불력이 되겠죠. 이 녀석들을 다 모으면 적분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 DF라고 하는 녀석 자체에다 뭡니까? 바로 뭘 해주죠? Y를 곱하죠. 수직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작용하는 게 DF가 이렇게 작용했다 그러면 F에 작용하는 거리에 뭐가 돼? 수직거리가 되는 거죠. 모멘트라고 하는 녀석은 모멘트라고 하는 녀석의 정의는 뭡니까? 바로 힘에 대한 거지. 힘 곱하기 뭡니까? 작용점에서의 이제 힘의 작용선입니다. 이 작용점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회전 중심이라고 볼까요? 자, 모멘트는 어떻게 됩니까? 힘인데 힘 곱하기 회전 중심에서의 뭡니까? 힘 작용선에 대한 수직거리죠. 자, 이걸 우리는 뭡니까? 모멘트라고 합니다. 실제 이 녀석 자체가 모멘트는 무슨 모멘트? 힘의 모멘트죠. 힘의 모멘트. 힘의 모멘트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 하냐면 1차 모멘트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할 때 나오는 1차 모멘트가 이거죠? 그 체육학 할 때 설명했던 것 같은데 1차 모멘트가 됩니다. 그래서 힘의 모멘트는 다른 말로 뭐가 됩니까? 회전에 대한, 그러니까 모멘트란 말이 나오면 회전하고 한 게 있죠. 그렇죠? 회전하고. 입이 앞에서도 얘기를 할 근거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회전이라고 하는 녀석이 들어가는 건 다 모멘트가 붙어요. 그러니까 힘은 힘인데 회전에 관련된 힘인 거죠. 힘은 힘인데 회전에 관련된 힘을 뭐라고 한다? 힘의 모멘트라고 해요. 뭡니까? 결론적으로 토크죠. 토크. 자, 토크를 1차 모멘트라고 합니다. 질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힘의 모멘트는 회전에 관련된 힘이다 이 말이에요. 토크예요. 토크는 뭐죠? 기본적인 공식이 바로 L, 그죠? R 곱하기 얼마입니까? F가 되죠. 실제 뭐 요게 벡터가 된다면 변이 벡터, 힘 벡터 뭐가 돼? 이게 외적이 되는 것이지만 그냥 일반적인 평면에서 따지면 그냥 R 곱하기 F입니다. 근데 실제 외적의 정체는 뭐죠? R의 크기에다가 얼마? F의 크기에다가 이게 뭐가 되죠? 사인 세타죠. 결론은 R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R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게 뭡니까? F에서 작용하는 녀석이 예를 들어서 어떤 중심축이 하나 있는데 자, 여기서 어떤 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변이죠. 이게 R 벡터라는 변인데 내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딱 줬단 말이죠. 이 방향으로 힘을 딱 주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 점에서 힘을 줬을 때 모멘트가 뭐냐 그러면 R이라고 하는 변이 벡터에 크로스했단 말은 이 녀석의 크기에다가 이 녀석 크기에다 이 두 녀석이 이루는 뭡니까? 사이각 세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녀석이 이루는 각 사이각 세타로 써버리면 이 모양 자체에서 R 곱하기 사인 세타가 요렇게 해서 나오잖아. 그렇지? R 사인 세타가 되는 거니까 R은 얘예요. 사인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딱 수설을 내리면 바로 R 사인 세타가 뭐죠? 요 높이랑 똑같거든. 그래서 이 R 얼마입니까? 길이, 수직이란 뜻에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요렇게 표현하죠. 자, 모멘트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직에 관련된 힘이에요. 그러면 수직,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작용선, 힘의 작용선의 수직으로 끄는 녀석을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 나오는 YDF라고 하는 녀석 보면 어떻게 됩니까? DF가 만약에 이 자리라고 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회전축이 얼마입니까? X축까지 회전축을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Y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얘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왜 X축 회전이지? 얘가 지금 이제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 그럼 물속에 이렇게 들어갔으면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그러니까 물속으로 어떻게 됩니까? 물 위로 이렇게 둥둥 떠다니려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라왔다,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올라왔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뭐라고? X축인 거예요. 실제 이 판에 뭐가 됩니까? 바로 윗면에 있는 변이죠. 그죠? 가로가 됩니다. 그 X축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게 만들어졌으니까 실제 이제 우리가 쓸 것은 뭐다?
여기서 이게 나왔으니까 이거가 뭐가 되는 거죠? 불력이죠, 불력. 그러니까 불력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뭡니까? 모멘트예요. 그죠? 조그마한 모멘트입니다. 결론은 전체 모멘트는 이걸 다 뭐합니까? 족분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써봅니다. 그럼 인테그랄 뭐가 되죠? y에다가 df가 됩니다. 는 어떻게 되죠? 인테그랄 dm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뭡니까? 전체 합력이 돼. 그러니까 조그마한 뭐가 됩니까? 조그마한 불력의 모멘트는 다 모은 녀석을 뭐가 됩니까? 전체 합에 대한 모멘트가 어떻다? 같다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할 때, 자, 볼까요? y에다가 df가 뭡니까? df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뭐가 돼? df는 감마 ha였어요. 그러니까 감마 얼마? ha죠. 맞죠? a에 관한 면적분입니다. a가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나온 녀석 a라고 썼을 땐 당연히 a는 뭐라고 써야 됩니까? da라고 써야 되겠죠. 감마 h 뭐가 돼? da라고 써야 됩니다. 조그만 미소면이니까요. 자, 이 녀석 자체가 뭐라고? 여기 주어진 뭡니까? 전체 모멘트가 됩니다. 모멘트는 뭐죠?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힘 F에다가 작용점 YP가 되겠죠. 그렇죠? YP라고 여기다 한번 볼까요? 다시 YP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렇게 힘이 들어간다면 작용하는 점 이게 YP에서 여기까지 수직거리 맞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뭐가 됩니까? 전체 모멘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뭐니까? 합력에 해당하니까. 오케이? 여기 합력이야. 합력이야. 이게 합력이야. 자, 그러면 y에다가 감마 HDA라고 쓰는 거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걸 풀면요. 감마 H인데 H가 뭐였냐면 여기 볼까요? H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여기에 작용하는 점이 여기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거리였죠. 요 거리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여기서 요만큼 잡았던 요게 H라면 이 H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교육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이까지 돼 있는 요 값에다 뭐가 됩니까? 사인 알파를 곱한 거였습니다. 요 녀석 자체가 뭐예요? y죠. y. 그쵸? y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봅시다. 인테그랄 a에서 원래는 수학적으로 이중적 분해해서 면적 알았습니까? 그러면 a에다 얼마? y에다가 r이라고 하는 녀석은 감마죠. r이 아니라 감마. h가 뭡니까? y 사인 알파 da가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주어진 녀석 자체를 우리 뭐한다? f에다가 yp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무언가가 하나 나오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뭐가 나오려고 하는 걸까? 자, 그러면 감마 사인 알파를 바깥으로 뺍니다. 자, 인테그랄에 감마 사인 알파는 정해진 값이니까요. 알파라고 하는 것도 어떤 값을 주겠죠? 그죠? 감마에다 얼마? 사인 알파를 빼주고요. 인테그랄 a가 되고 얼마입니까? y제곱 da가 됩니다. 자, 요거 유심히 보도록 하고요. 요 녀석 자체가 뭡니까? f에다가 yp가 되죠. 자, 내가 찾고 싶은 거는 yp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어디에 작용점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yp라고 하는 녀석은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바로 f라고 하는 힘, 라지 f라는 합력이죠. 합력 힘 F에 대해서 얼마? 감마에다가 사인 알파의 인테그랄 A의 Y제곱 DA가 되더라라는 거죠. 자, 요 식을 유심히 보는데 요 F가 뭐였습니까? F라고 하는 녀석이 바로 감마에다가 어떻게 되죠? H 바 A였습니다. 그렇죠? 감마의 H 바 A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마 H 바 A라고 하는 것을 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위의 녀석은 역시 감마의 얼마? 사인 알파에다가 인테그랄 a의 y제곱 da가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감마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생략이 되어지고요. 밑에 h바가 하나 남아있고 여기다 사인 알파가 남아있죠. 자, 그래서요. 여기에 지금 현재 감마가 죽어버리고 y제곱 da라고 나와 있는데 요 녀석이 무엇일까요? 요 녀석이. 요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녀석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F 이퀄 MA라고 쓰면 뭡니까? F 이퀄 MA라고 쓰면 힘 F라고 하는 이게 원래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 물리학적인 법칙은 원인과 결과에 대한 녀석이 나오고요. 이 원인과 결과에서 이 결과를 방해하는 요소가 이렇게 돼 있는 녀석이 있어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있고 이게 방해하는 요소를 집어넣습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어떤 힘이라고 하는 걸 줬을 때는 그거의 결과가 가속도가 발생하는데 이 가속도라고 하는 걸 방해하는 요소가 질량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관성이죠. 그 가속도를 방해한다는 말은 가만히 있고 싶다는 뜻입니다. 이거 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져본다면 이 질량을 우리 뭐라고 한다? 다른 말로 관성 질량이라고 해요. 자, 이걸 관성 질량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F 이퀄 MA라고 하는 녀석이 주어졌을 때요.
F라고 하는 녀석 자체에서 우리 이제 뭐를 쓸 거냐면 회전에 관련된 게 나오면 이제 토크 타우가 되겠죠.는 이 M이라고 하는 녀석이 하나 나오고요. 가속도에 해당하는 게 각가속도 알파입니다. 우리 이제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한테 지금 물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해서 앞에 왜 이 공식이 나오는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고요. 일단은 여기 나오는 녀석도 뭐가 됩니까? 바로 회전을 방해하는 거죠. 회전을 방해하는 요소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을 방해해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 관성이었죠, 관성. 그 관성인데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어떤 물리적인 수치에서 이 회전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다 뭐가 붙는다고? 바로 모멘트란 말이 붙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게 관성 질량이란 말처럼 여기 들어가는 건 뭐가 됩니까? 바로 방해를 하는데 회전이 가 있으니까 모멘트란 말을 붙여요. 근데 모멘트인데 관성과 관련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관성 모멘트라고 합니다. 자,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녀석이 짱 세면, 관성 모멘트가 짱 세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니? 회전이 잘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우리가 뭐죠? 그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라고 해서 뭐라고 I라고 쓰죠. 그래서 여기는 뭡니까? 회전축이 옵니다. 자, 관성 모멘트입니다. 그러면 이 관성 모멘트를 쓸 때 I라고 쓰는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회전 중심축을 어떻게 돼? X로 돌리고 있으니까 X라고 쓰이죠. IX. IX로 쓸 때 관성 모멘트는 IX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여기 들어가는 게 IX일 때 이 녀석이 뭐냐? 이 녀석은 관성 모멘트는 여러분 원래 관성 모멘트 자체가 원래가 뭐냐면 MR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쓰는 것을 외워두면 됩니다. 근데 원래 이게 전체가 변하면 여기 앞에 뭐가 붙냐면 DM이에요, DM. DM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뭐냐면 이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봅시다. 만약에 어떤 면 질량이 나온다면 단위 면적당 작용되어지는 뭐가 됩니까? 결론은 질량은 단위 면적당 작용되어지는 질량이 뭐죠? 바로 부피죠. 밀도죠, 밀도로.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녀석에서 DM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로 얼마? DA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이거예요. DM이라고 하는 것은 로 DA입니다. 그러면요. 이 녀석 자체에서 전체 질량을 구하시오. 그러면 전체제 얼마? DM이죠. 이거는 뭐? 인테그랄 로 DA가 됩니다. 알았습니까? 요게 바로 우리가 구하려는 질량이에요. 근데 질량이라고 하는 녀석이 뭐죠? 바로 반지름의 회전 반지름을 제곱을 해서 곱합니다. 그래서 요 자리에다 뭐 하냐면 인테그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만약에 X축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라면 어떤 점이 하나 있을 때 이게 X축이에요. 이게 X축이 된다면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렇게 돌아야 되니까 Y축이 돼야 되지. 이렇게 돌아야 되니까. 그러면 X축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치면 당연히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뭡니까? 회전 반지름이죠. 이게 Y가 됩니다. 그렇죠?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 자리 들어가는 녀석 뭐다? R제곱 대신에 Y제곱을 넣고 로 DA라고 써요. 만약에 우리가 로를 일반적으로 균일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1이라고 생각한다고 친다면 바로 Y제곱 DA가 됩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물론 당연히 여기는 뭐가 됩니까? 면적분이 되겠죠. 이 아이디어 자체에서 우리는 뭐를 알아낼 수 있냐면 결론적으로 따져본다면 IX는 자 인테그랄 뭐 면적분에 관련된 뭐죠? Y제곱 DA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녀석이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 아 그렇네. 저게 저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은 바로 작용점 YP라고 하는 녀석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밑에 나와 있는 녀석의 H 바의 FA에다가 H 바 A분의 얼마? 감마는 약분의 사인 알파가 되고 I 뭐가 됩니까? X라고 하는 놈으로 써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가 찾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가 됩니다. 그래서 포커스를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식 자체를 어떻게 변형할 것이냐라는 걸 잘 기억하기 바래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H바가 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H바는 우리가 뭐였습니까? Y바라고 하는 바로 이 질량 중심이라는 Y바에다 뭘 곱한 거랑 똑같죠? 사인 알파를 곱한 거랑 같았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위아래를 비교하면 이것도 다시 약분되는 거죠. 야 이거 최종적으로 이 결과가 왜 이렇게 나온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완전히 끝에 나오는 결과는 암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요. 자 결론은 어떻게 되면 YP 선생님 요즘에 피곤해서 수염도 안 깎고 머리도 참 이렇게 좀 부스럼하게 이런데 여러분 강의가 중요한 거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YP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죠. Y바 A분의 얼마 됩니까? IX. 야 요거 중요하다.
근데 요렇게 해놓고 나면 이제 IX 관성 모멘트가 중요한데요. 이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여러분 사실상 재료역학이나 있는 고체역학 책에 보면 또는 선생님 수업에 보면 이 IX가 뭔지 중요한 녀석들에 대한 건 공식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 외울 수 있도록 다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거기서 암기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고요. 이 선생님이 유체역학에서 얘기할 때는 다 주어져 놓겠습니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y by a분의 ix가 되는데요. ix는 뭔가 표현을 좀 해야 되는데요. 이걸 외운 채 저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식 자체를 그대로 이 그림을 두고 여기다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기 들어간 녀석을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라고 쳤을 때 뭐냐면 y에다가 얼마? p라고 하는 녀석은 결론은 y 바에다가 주어진 단면적 a분의 여기 나오는 게 ix였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물리를 갖다 이제 좀 알아야 되는 건데 실제 몰라도 지금 나와 있는 걸 그냥 암기하고 따라 들어가면 됩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물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좀 이쪽이 더 크죠? 근데 여기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 상태에 들어가 있는 요 녀석을 우리는 뭐냐면 CM이라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CM이라고 하는 녀석은 mass centroid of mass of centroid centroid of mass. 그러니까 질량 중심이에요.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이게 균일한 어떤 그런 밀도를 갖고 있다 치다 뭐가 됐습니까? 무게 중심이죠. 삼각형 같으면 가운데에 손 놓는 거 있잖아. 그렇지?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CM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질량 중심이라고 나왔을 때 여기를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하는 이 축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축이 있을 거예요. 이 축에 의해서 회전을 하는 이때의 관성 모멘트를 우리는 뭐라 합니까? ICM이라고 합니다. 요거 다 주워 놓습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ICM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질량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 거니까 거기서 만들어지는 녀석으로 쉽게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뭐냐면 평행축 정리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 가운데에서 이만큼 쭉 떨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끝에 축이라고 볼게요. 이 축 위에 한 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축 위에 하나 점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세로로 되는 뭐가 있을까요? 회전축이 하나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진 회전축이 하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축이 있어요. 이 축이 임의의 축인데 그 임의의 축을 뭐 이렇게 돌려가는 회전 관성 모멘트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이 관성 모멘트는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내가 R이라고 둔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I라고 하는 이걸 우리 뭐죠? 평행축 정리라고 그러죠. 수직축 정리, 평행축 정리라고 하는 건 모멘트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평행축 정리는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인지는 우리가 물리 시간 아니니까 모른다고 치고 그냥 외워버리면 돼요. 그럼 평행축 정리 일단 임의에 얼마? 어떤 값이 있겠죠. L이라고 하는 걸 놓겠습니다. L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어떤 관성 모멘트는 여기서 계산하지 않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뭐 ICM이라고 하는 바로 회전 중심이 아닌 관성,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라고 하는 질량 중심에서의 관성 모멘트는 이미 다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는 뭐 하냐면 바로 질량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질량이 있겠죠. 회전축이 있다면 그 질량이라고 하는 게 있을 때 그 질량을 스몰 m이라고 두고요. R 제곱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 녀석 자체가 결론은 뭐냐면 이 DM이라고 하는 녀석을 모은 게 이게 질량이죠. 자, 이 녀석인데요. 이 DM이 아까 뭐였냐면 만약에 로가 1이는 규질체가 된다고 치면 이게 DA죠. 그러면 A라고 하는 미소 면적을 다 모으면 전체 뭡니까?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질량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규딜질에서는 뭐가 돼요? 그냥 단순한 면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면적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면적 A를 쓸 수 있죠. 그래서 IL이라고 하는 녀석은 ICM에다가 더하기 얼마? 여기다 주어진 녀석 AR 제곱이라고 우리는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질량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죠. 질량 중심은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있는 질량 중심으로부터 회전축까지가 X축까지 이까지 거리에 대한 부분이 뭡니까? 바로 여기에 중심이니까 이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회전이에요. 여기 중심 회전축이라고 하는 놈에다가 내가 지금 중심축 어디다 갖다 놨지?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내가 계산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여기가 지금 뭐가 되는 거죠? 중심이 회전 중심이 아니라 뭡니까? 질량 중심인 거죠. 여기. 그리고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X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전하는 걸 따질 때
여기서 회전하는 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찾는 게 어려우니까 신경 쓰지 말고 뭐를 한다고? 그냥 여기에 있는 뭐 질량 중심, 요거의 가운데 아니겠어요? 질량 중심이? 질량 중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회전축에서 돌아가는, 여기 돌아가는 녀석에다 뭐 여기 우리 회전하려고 하는 축까지 거리 얼마? y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 녀석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따진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 특별한 거 아니야. 자, 그래서 결론은 잘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IL이라고 하는 녀석 어떻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결론이 IX죠. IX. IX라고 하는 녀석은 ICM이라고 하는 거 가운데 질량 중심이죠. 자, 이 녀석에다 더하기 어떻게 됩니까? A라고 하는 녀석이 R 얼마면 Y입니까? Y의 제곱이 됩니다. 외워두삼 굉장히 중요한 식이지. 아, 이거 중요한데.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표현되어졌다라고 친다면요. 이게 왜 이런 형태가 되면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뭘 보냐면 YP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뭡니까? Y바에다가 A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IX라고 써줬는데 여기다가 이제 뭐하냐? 얘를 다 집어넣는 거라고. 알았습니까? 여기다가 다 쳐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Y바에다가 A분의 ICM이라고 써주고 더하기 얼마입니까? AY의 제곱입니다. 요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식 자체는 결론은 이렇게 나비형으로 잘라버리면 A가 약분되고요. 뭐가 생깁니까? Y분의 얼마 됩니까? Y제곱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나요? 자, 여기 주어진 것이 Y바 A죠. Y바 A예요. Y바 A에다가 얼마? 이게 약분되면 얼마 되죠? Y바분의 얼마 됩니까? Y제곱인가요? 자, 더하기 일반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나와 있는 녀석이 이 거리 자체가 우리가 뭡니까? 이게 y 제곱이지만 실제로 이 y가 뭐예요? y 길이가 아니고 뭐 질량 중심까지 거리니까 y 바겠죠? sorry 이렇게 되죠? y 바. y 바이가 아니고 y 바. y 바. y 바. y 바. 그럼 어떻게 됩니까? y 바의 제곱에서 y 바로 나눴으니까 y 바가 되겠죠. 자, y 바에다가 더하기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들어가는 녀석이 y 바 a 분의. 그렇죠? 요거 약분돼서 y 바분의 y 바 a 분의 얼마? ICM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외워둬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식이에요. 그래서 YP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작용하는 뭐 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잘 보세요. Y바라고 하는 녀석을 여기다 한번 볼게요. Y바는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잖아. 그 Y바가 여기에 딱 있는데 YP는 거기다가 두 개를 더 해놨죠. 뭘 하나를 더 해놨잖아. 그 말 자체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된다? 더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게 Y바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뭐에 해당한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질량 중심의 위치인데 그 녀석에다 이만큼을 더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가 됩니까? 더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알았습니까? 분명히 강조하지만 이것을 외워뒀을 때 ICM은 반드시 뭡니까? 모른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알아둬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되죠? 여기서 이렇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것부터 한번 봅시다. 요런 막대가 하나 있을 때 요 질량 중심 어떻게 됩니까? 여기죠, 여기. 여기가 가운데. 뭐 균일하니까 당연히 어디 있을까? 대각선 중심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 뭐 CM이라고 넣는다면 이게 우리를 예를 들어서 폭이 B가 되죠. 그다음 얼마? 높이가 H라고 나온다면 이거 ICM은 뭡니까? 이미 나와 있습니다. 얼마죠? 12분의 얼마? BH 3승. 이거 알아둬야 돼. 자, 이런 것은 당연히 나와 있는 공식이니까 알아둬야 됩니다. 수학하는 사람은 직접 계산하겠지만 수학하는 사람은 아예 뭔지도 잘 모르겠지만 물리하는 사람들조차도 저건 계산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고체역학이나 재료역학을 하면 저런 질량 중심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줄줄줄줄줄줄 다 적어 놓습니다. 아예 외워 놓도록 하세요. 그래서 가장 많이 대표로 쓰는 건 얘입니다. 근데 폭하고 높이 잘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되는 게 폭이고 어떻게 높이인지 잘못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YP라고 하는 녀석을 찾아냈고요. 자, 이제 YP를 찾았기 때문에 우리 뭐를 또 찾을 수 있습니까? XP라고 하는 녀석도 우리가 찾아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YP라고 하는 녀석을 잡을 때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YP가 뭐였냐면 여기 나오는 녀석이 감마에다 얼마 됩니까? 사인 알파라고 하는 녀석의 앞에 나오는 녀석이 YP의 F가 됐죠. 자, 이렇게 적혀있는 녀석이 감마 사인 알파에다 얼마 됩니까? A라고 하는 걸 써주고요. Y제곱이 얼마였습니까? DA였죠. 이게 우리가 찾는 뭡니까? YP에 대한 식이었는데 요걸 그대로 집어넣는다고 치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F가 맞는데요. 여기는 XP가 되겠죠. 그러니까 XP는 감마에다가 사인 알파에다가 자, 회전축은 원래 뭐였어요? 얘에서 이렇게 들었다 놨다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니까 회전축은 항상 무슨 축이다? X축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x가 만들어져 있네. x라고 하는 녀석은 보세요. 이쪽에 한번 볼까요? 여기를 와서 보면 x는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예요. 그러니까 y축으로 뒤까지 거리인데 회전축이 이 녀석인데 회전축이 뭐 한 거죠? 바뀐 거잖아. 회전축이 x축이었다. 회전축이 y축으로 바뀌었어요. 회전축이 복잡하게 변한 겁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 회전축에 대한 변환식을 가지고 우리는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텐서죠. 이 텐서라고 하는 녀석은 여러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거 사실상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건데 원래 이제 전자기학 같은 거 할 때 학생들한테 얘기하지만 사실은 알아야 돼요. 좀 어느 정도는. 근데 이게 이 텐서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매우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게 매우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누구는 뭐 벡터의 일반화라고 하는데 사실 벡터 이런 행렬의 일반화라고 하기는 조금 무리수가 있습니다. 벡터나 행렬의 뭐 일반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거 뭐 사실상 애매해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 텐서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게 해서 출발하냐면 바로 가우스형 미분기하에서 이것저것 따지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텐서입니다. 텐서는 뭐냐면 좌표의 독립성을 유지한 채 자연현상을 기술하기 위한 좌표의 독립성을 유지한 채 자연현상을 기술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좌표의 독립성을 유지한 채 자연현상을 기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텐서입니다. 이거 지금 쳐다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전하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뭐 속도, 위치, 가속도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등등등은 내가 계산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좌표계를 바꿀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직교좌표계의 어떤 건 직각좌표계라고 하죠. 이 직각좌표계 뭐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되게 어려운 얘기라서 이 직각좌표계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원통좌표계 뭐 이런 거로 바꿀 때도 있죠. 자 이렇게 바꿨다 하더라도 이 좌표계가 바꿨다 해도요 절대로 전하량 자체는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속도나 위치나 가속도도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해석을 한 것이 텐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매우 복잡한 자연현상을 표시할 때는 이 텐서의 개념을 도입해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 이해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육면체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X가 있고 Y 있고 Z가 있어요. X, Y, Z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요. 여기다가 육면체를 하나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좌표계를 X, Y, Z 좌표계를 딱 잡는 거지. 자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나 만들었는데 말이야. 자 이렇게 만들어놓고 딱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이 좌표계가 X방향, Y방향, Z방향에서 만들어진 좌표계란 말이지.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방향 X축 위에 어떤 입자가 하나 있어요. 입자가 있어서 입자가 이렇게 X축위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X축위를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쳐버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진 X축으로 움직이는 입자가 파티클이 있다고 쳤을 때 얘를 만약에 내가 망치를 갖고 왔고 막 두드러 패가지고 이 공간 자체를 다 일그러뜨리는 거야. 일그러뜨리면 어떻게 되냐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되고 대신 이렇게 되겠죠. 이걸 아무리 봐도 여러분 뭐는 변함이 없을까? 아무리 두드러 패도 만나는 교점은 변화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X축.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녀석 자체가 이게 Y축. 자, 이쪽이 뭐 Z축이라고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지네끼리 다 섞인 거야 이렇게. 이해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을 딱 보고 나서 여기서 뭐한다? 이렇게 가는 녀석을 보면 이쪽으로 진행하는 입자는 당연히 뭐가 된다고? 언제나 똑같은 형태를 나타낸다고. 그 뜻은 우리한테 뭐를 시사하냐면 바로 여기서 보던 이 입자는 여기서 봐도 어떻게 돼? 이 녀석 요 선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고 있겠죠. 맞죠? 여기로 가던 놈은 당연히 두드러 펴도 당연히 그 선 따라 이동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공간이 있는데 공간을 갖다 일그러뜨리게 되면 일그러뜨려도 결론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그 녀석이 변함없이 그 상태를 유지하고 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텐서예요. 텐서 자체가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녀석은 뭡니까? 회전에 관련된 부분인데 회전이 주로 텐서로 많이 설명합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뭐냐면 나와 있는 게 관성 텐서라고 하는 것을 일단 한번 소개를 하고요. 관성 텐서라고 하는 것은
이 관성 모멘트를 가지고 텐서 해석,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텐서가 행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텐서는 그냥 좌표의 좌표 위치, 벡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애매합니다. 그냥 단지 위치일 뿐이에요. 왜? 어디 가든 변화가 없어요. 벡터란 말 쓰면 안 되죠. 벡터는 직각 좌표계에서밖에 못 쓰잖아. 그렇죠? 직각 좌표계에서밖에 못 쓰는 건데 여기도 다 쓸 수 있어야 돼서 그냥 위치라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 쓰냐면 그러니까 IXX, IXY, IXZ, IYX, IYY, 자 IYZ, 자 그리고 IZX, IZY, 자 IZZ. 이 단순한 텐서입니다. 이거 별거 없는 거예요. 자 이거 텐서 자체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2차 텐서가 하면 더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준축이 X축으로 회전하는 축이 X축이 다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X축으로 회전하는 걸 그냥 X축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모든 녀석은 변화가 없어요. 그냥 X라고 쓰면 돼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됩니까? Y축이 회전축이었다 X축으로 바뀐 거예요. 여기가 기준면 그다음 바뀐 축입니다. Z축이었는데 X축으로 다 바뀐 거예요. 여기 있는 적은 뭐냐면 다 회전축이 X축이에요. 다 회전축이 X축인데 원래는 X축이었다 Y축이었다 Z축이었다 바뀐 거죠. 이런 녀석 나왔을 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대각항이 서로 뭐 동일한 것이고 서로 그죠? 비대각이죠. 자 이렇게 만드는 녀석은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내용 자체가 뭐냐면 아까 쌤 뭐라 했냐면 이렇게 주어진 녀석에서 단면적 A라고 주어질 때 수학적으로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을 시간은 없잖아. 이 텐서도 수학에서 선형 뭐 다항 선형함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되게 쉬울 것도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런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고 나중에 선생님이 여러분 더 관심 있고 공부하고 싶다면 선생님의 벡터 해석학 강의를 보면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A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이렇게 있다라고 봤을 때요. 이 자리 들어가는 녀석이 아까 뭐였어요? Y제곱이란 말을 썼죠. 그리고 여기 얼마 뒤에 했어요. 어느 축까지 거리였죠? X축까지 거리였어요. 알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을 뭐로 바꿔주면 되니?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A라고 쓰고요. 그냥 XY라고 써주면 돼요.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뀌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IXY, 그러니까 Y제곱이 YY라고 하는 걸 뭐라 하다? XY라고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와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저기 쓸 때 나와 있는 바로 이 녀석은 이 자리 들어가는 게 XY의 얼마? DA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요걸 가만히 들여다 본다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낼 수 있냐면 결론 XP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요. 이게 감마에다 H바에다가 얼마 된다? 사인 알파가 되는데 감마에다가 뭐 H바에다가 A가 됐었죠. 자, 요런 상태에서 A라고 하는 녀석은 H바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뭐가 된다고? 여기 감마라는 건 나쁜데지고 H바 A였는데 여기 주어진 녀석 사인 알파도 없어진다 그랬죠? H바에는 뭐? Y에다가 사인 알파로 썼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녀석을 전체를 똑같이 우리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주면요. 마찬가지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나왔으니까 그대로 쓸게요. X바에다가. 밑에 나오는 녀석은 역시 똑같이 A와 바이거든. AY 바가 되고 위에 나오는 녀석 IXY가 됩니다. 자, 근데 이거 얼마냐 물어보면 사실상 나와 있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이건 뭐라고 방금 얘기했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넣고 곱해버리면 됩니다. 곱한 상태로 적분하면 돼요.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유체역학 하는 사람들이 수학적으로 약하지 않고 굉장히 강력한 사람들이 많은데도 실제 대학생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런 데에 대한 문제보다는 뭡니까? 주로 YP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겠죠. 잘 물어보질 않습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요 주어진 녀석을 가지고 우리는 두 개를 판단했네요. 얘하고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주어진 녀석이 여기 주어진 녀석.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부터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 여기 나온 이 녀석을 가지고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 실제로 물속에 잠겨있는 녀석이 어떻게 잠겨있는지를 파악해가지고 왜 거기에 위치하는 것이 바로 압력의 중심이 거기 오는지를 우리가 한번 직접 증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되돌아오도록 할게요.